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7명인데요. 야당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당 대변인 연결해서 청문회 슈퍼 위크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전략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격과 수비 중에 아마 공격이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여러 후보자들 중에 한국당은 낙마 1순위로 김현철 후보자를 꼽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까? 네, 저희는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공직자의 자격 이전에 국민의 자격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을 갔던 멀쩡한 가정주부 박광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통과의례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이다 얘기했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하면서 미국까지 찾아가서 재조사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막말 논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단순히 독한 말, 나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북한군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네. 그리고 어떤 가정주부의 무고한 희생도 통과 의례로 치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일부 음, 장관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 더더군다나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오늘이 바로 천안함 폭침 9주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킨 명예로운 죽음을 모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 김현철 후보자가 사과를 했거든요. 좀 낮은 자세로 임했고, 이 사과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사과라는 것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순한 실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 사과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뭐 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현철 후보자가 보여온 지금까지의 저술, 뭐 SNS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은 뼛속 깊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표출된 결과물이 발언과 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과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음,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일례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에 임명된 주진호 관장 같은 경우, 이분도 학자였는데 그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이분이 부정하다가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음,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임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즉 공직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도 다 부정하고 사과로 퉁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절대로 이런 사람이 공직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음.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거 발언 외에 혹시 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특히 인사 검증 기준,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표절, 뭐 음주, 성 이런 거는 김현철 후보자는 문제가 있나요, 혹시? 다른 거 이거 말고? 지금 인사청문 과정들이 예. 쭉 있었고요, 오늘. 네. 결국에 그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막 직전에 그 자진 사퇴하라는 그런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 뭐 이분의 철학과 인식,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향이 일단은 큰 문제고, 오늘 이 과정에서도 13번에 걸쳐서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8차례가 다운 계약서다, 어.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2006년 이전이어가지고 뭐 실거래에 대한 의무 이런 게 없어서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이게 횟수로 보나 그리고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보나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음. 보고요. 또 처제를 통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되려면 자료도 내고 또 이 처제가 증인으로
이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즉 음, 검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음, 이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본인이 자진 사퇴라는 길을 걸어야 될 아, 것인데 그 길을 택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청와대가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의 논평을 냈고 총리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알고 임명했고 복수의 후보자 중에 제일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인사난맥상, 인사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다른 장관 후보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청문회 어제 있었고요. 내일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있는데 두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요,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기 이전에 음, 이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사람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특히나 주택에 있어서 다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뭐 사회적 형평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양해야 한다는 정책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최정호 후보자 본인이 이 다주택자로서 장관 지명, 그 장관 후보 지명되자마자 이걸 또 절세해보겠다고 사위딸에게 이거 꼼수증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갭 투자 의혹도 받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돼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 방향을 끌고 가겠느냐. 음, 이거는 스스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네. 여러 가지로 위배되는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 앉혀 놓겠다라는 건데요. 음, 그거는 자기 부정,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국당 대변인이니까요. 청문회 말고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학의 특검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드루킹 특검 다시 하자. 이 얘기를 하던데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 물타기 특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물을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위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범법 사항이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는 게 아마 국민들의 여망일 것입니다. 음,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어떠한 거리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특검을 요구하면 특검도 받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대로 하자. 그럼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네.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 나오는 것이고 신재민 전 사무관 또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사건 또 버닝썬 이런 지금 살아있는 권력들이 이 결부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로는 안 되겠다. 음, 그러니까 이거 역시 특검을 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사람들이 정말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걸 드러내 보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음. 더불어민주당은 보면은 뭐 김학의 사건을 자꾸 자유한국당 대표나 또 곽상도는요. 곽상도 의원하고 예. 결부시키고 이런 일에는 정작 치중을 하면서 음, 본인 자당에 있는 조응천 의원이나 이렇게 당시에 청와대에 공직기강 비서관 했던 사람한테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한테 어떻게 해서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냐라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음, 특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검이든 저희가 막을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생활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당장의 사건들도 반드시 가려내야 된다. 이것이 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특검 이렇게 많이 하늘 바야 차라리
공수처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 속을 모르겠다. 이재호 전 의원이 그런 말도 했는데 차라리 공수처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짧게 좀 지금 보면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왜 수사를 잘 못하나, 음.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나, 이게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와대가 인사권이나 기타 권력을 가지고 이 기관들을 어떻게 틀어지고 운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기 때문에 음. 상호 맞장구를 치고 정말 짜려고 해도 제대로 짜기 어려운 구조라도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이 공수처라는 한 곳으로 이게 다 집중된다. 뭉쳐져 있어 버리면 더 문제다. 그것은 더 심각한 어. 권력과의 유착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음.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탄압받을까봐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의원님 시간이 저희가 딱 맞춰 여당일 놔서 때도 죄송합니다. 예. 여당일 때도 반대했다.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의 일입니다. 네. 의원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병훈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김현철 후보자를 상당히 싫어하는 건 아니고 부적격자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으로 적임자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후보자가 학자로서 연구 실적이나 이론, 그리고 남북 협상의 좀 실무자로서 일했던 현장 경험을 좀 고루 갖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그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시원하게 사과를 했지만 네. 또 정책 관련된 질문으로서는 역시 그 감각 있는 답변으로 정책 관련된 검증에서는 좀 이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던데 특히 박광자 씨 그 사건 통과 의뢰 발언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각각의 후보자가 네.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공직에 들어서기 전에 학자로서 혹은 자연인 시절에 있었던 그런 막말이라든지 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김현철 후보자를 보면서 이런 대북 전문가이고 그런 분을 이제 북한의 대변인식으로 이렇게 색깔론을 자꾸 몰아가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색깔론으로 덧칠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부분의 사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과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영원히 바뀌느냐?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네네. 전희경 의원이 금방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후보가 학자 시절에 좀 자유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니까. 단순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쇼한다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임자로 판단해서 지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런 표현의 자유 학자 시절에 마음껏 누렸던 표현의 자유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장관이 된다면은 보다 진중하게 그런 표현들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장 경험,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극 발휘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막말은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부동산 다운 계약서 또 차명 거래 의혹 이것도 지금 한국당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이제 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2006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건 없다고 했고 그 이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네.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누구나가 있었던 좀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들께 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하.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인사청문 보고 채택이 연기가 됐는데요. 이 정부가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부적절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방금 전희경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자, 채택 여부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네. 이전 정부에서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 내에서의 신망도 굉장히 높고요. 네. 또 뭐 도로와 철도 이쪽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향후 국토교통부가 남북 간의 도로 철도 연결을 했을 때 역할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적임자일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국토균형 발전에서 전문가라고 좀 평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좀 우리 국민들도 눈높이 안 맞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도 좀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네. 뭐 다주택자로서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후보자의 좀 능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낼 수 있는 아하.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고 뭐 부적격으로 낙마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전 청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는 적격 부적격을 다 담아서 채택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국민 여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자가 솔직히 본인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장관으로서의 정책적인 역량들은 좀 충분하다는 걸 좀 보였기 때문에 한번 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내에서도 뭐 비판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강훈식 의원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네. 뭐 인사청문회를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황희 의원님, 뭐 강훈식 의원님 몇몇 분들이 따끔하게 후보자한테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에게 사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저도 봤는데요. 네.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학의 특검 받을 테니까 드루킹 특검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안 받아들일 생각 혹시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뻔뻔한 저는 뻔뻔하다고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뻔뻔한 거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축소 은폐 사건은 권력형 범죄이고 과거 권력기관들이 주도해가지고 뭔가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하고 조직적으로 비워 은폐한 사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겠습니까? 네.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그랬습니다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나라 권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그 칼날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하자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할 망정 이 드루킹 특검 같은 건 이미 김경수 지사 같은 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재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과 이 건을 이렇게 맞바꾸자고 하는 것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발언으로 국민들의 여론의 비난을 문매를 맞더니 네. 이걸 또 반문특위라는 엉뚱한 또 신조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독립유공자와 국민들을 또 한 번 우롱을 했습니다. 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발언으로 문매를 받으니까 이젠 또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발언으로 갈짓자 발언들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타기하면 안 된다.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 자유한국당이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법 관련된 건데요. 바른미래당이 기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 뒤늦게 갑자기 또 이제 이런 제안을 오늘 권성동 의원이 당론이라고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선거제와 함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권을 함께 하자라고 뭐 한국당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 같이 하자고 기회를 줬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휴지조각 만들어버린 게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끊임없이 정개특위에서 각 당들은 당론을 내놓고 선거제에 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자유한국당만 철저하게 다른 당들을 무시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도 전혀 정반대로 가는 안을 내놓고 있고요. 또 여야 사당이 이것과 관련해서 공처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아놓은 안이 있는데 또 이것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봐서는 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방해하고 회방 놓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